네, 안녕하세요. 사당동 불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멘트 업계 2위 기업인 한일시멘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제는 건설업 사이클의 올라타기입니다. 네, 먼저 시멘트 산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시멘트는 가격 대비 무거운 중량으로 국가 간 수출입에 부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내수 중심의 산업이고요. 그리고 국내의 건설 경기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숙기에 진입한 무거운 산업으로서 이 반도체와 2차전자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업종이고요. 다음으로 대부분의 제조업이 그렇듯이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굴뚝 산업이긴 하지만 최근에 친환경적인 산업으로의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시멘트 가격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추후에 가격 인상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멘트 업계의 시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18년도에 기존 7개 사에서 5개 사로 업계 간 통폐합이 되면서 과점이 심화되었고요. 따라서 과거의 출혈 경쟁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향후에 가격 협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시멘트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사업 재편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 안정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 빅3의 시장 점유율이 50%에서 65%로 올라갔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 한일시멘트가 12%에서 21% 올라가면서 빅3에 편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업계 2위로서의 시장 지배력을 가짐에 따라서 이 투자 매력도 한층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시멘트 산업은 건설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어떤 추이를 보였는지 과거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내 건설 수주는 시멘트 산업보다 약 1년 내외를 선행하는 지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 국내 시멘트 출하량과 건설 수주액은 전반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자세히 보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건설 수주가 먼저 증가한 뒤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시멘트 출하량이 후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먼저 2011년도에 건설 수주가 증가한 다음에 이제 2012년 시멘트 출하도 소폭 증가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14년 증가 후에 2015년 증가, 그리고 2017년 하락 후에 2018년 하락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건설 경기의 방향에 따라서 이 향후 이제 시멘트 업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최근 건설 경기의 현황과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0년 바닥을 찍고서 21년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2020년에 찾아온 역병으로 인해서 지연된 상반기의 건설 현장이 하반기부터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핵심으로 사실 볼 수 있는 점은 이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약 12%가 증가한 26.5조 원으로서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그 안에 디지털 그린 SOC를 구축하는 내용에 한국판 뉴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이제 주거 시설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규제 지역인 지방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 아파트 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또 최근에 새벽 배송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유통사들의 물류센터 착공도 급증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나 GTX 향 물량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이 수익은 가격 곱하기 물량 빼기 비용이라는 간단한 산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입니다. 현재 시멘트 업계는 5개사 과점 구조에 기반한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미콘 업계에서 가격을 2% 인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요. 또 최근에는 한라시멘트나 한일현대에서 인상을 시도한 바가 있으므로 향후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물량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의 SOC 사업 증가나 수도권 물류센터나 아니면 지방 아파트 분양 등으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 비용으로는 최근에 이제 폐열 발전 설비를 도입을 해서 이 용광로에서 발생한 열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전기료가 저렴한 이제 심야 시간에 전기를 축적을 해서 낮 시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폐 플라스틱이나 폐 비닐과 같은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되는 유연탄 대신 투입을 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최근 친환경 기조로 인해서 유연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비용 절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의 결실은 한일시멘트의 3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약 9%포인트 정도 수준이나 상승하였던 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덧붙이자면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 폐기물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폐기물로 유연탄을 대체하고 있는 시멘트 산업이야말로 이 친환경 산업의 대표 업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 이제 시멘트 업계의 리스크도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시멘트세라는 지역 자원 시설세입니다. 내용은 이제 1톤당 1,000원을 부과해서 생산 지역의 주민에 지원하자는 법안이고요. 이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돼서 현재 국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업체별로 약 100억 원 내외의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시멘트 가격을 인상이 될 경우에는 동 세금의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의 상황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시멘트의 재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출은 18년 5천억 원에서 19년 9천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20년에는 19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비용 절감의 노력으로 인해서 20년 3분기까지의 실적이 19년 전체의 실적을 초과 달성한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부채 비율은 55%, 퍼는 현재 기준으로 7.4배로 저평가 구간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으로 보이고요. PBR은 0.6배로 마찬가지로 저평가로 보이고요. 시가 배당률은 4.31%로 높은 수준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2%, 현금 흐름은 영업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렇게 시멘트 업계 2위 기업인 한일시멘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짧지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